안녕하십니까, 박수민입니다. 오늘은 모두의 말뭉치 활용 방법을 알아보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원시 말뭉치의 발화 형식에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말뭉치로 분석 말뭉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실습의 목표는 모두의 말뭉치 어휘 의미 분석 말뭉치에서 먹다라는 동사 어간이 어떤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살펴보고, 최종적으로는 먹다의 출현 환경이 의미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모아서 하나의 스프레드시트 파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실습에서 무엇을 입력으로 받아 무엇을 출력으로 얻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물로는 어휘 의미 분석 말뭉치 압축 파일이 필요합니다. 어휘 의미 분석 말뭉치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다이어의 의미 번호입니다. 예를 들어 먹다라는 동사는 음식을 먹다, 겁을 먹다, 욕을 먹다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다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휘 의미 분석 말뭉치는 특정한 문장 내에서 다이어가 사용된 의미가 우리말쌤이라는 언어 자원에서 몇 번 의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 어휘 의미 분석 말뭉치를 사용하여 이번 시간의 실습을 수행하고 나면 결과로 먹다의 의미 정보를 포함한 말뭉치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얻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원시 말뭉치에서 발화 형식만으로 이루어진 텍스트 파일을 얻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분석 말뭉치에서 추가로 주어진 정보를 별도의 열로 반영하기 위해 단순 텍스트 파일이 아닌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만듭니다. 아래의 예시를 살펴보면 첫 번째 열의 문장의 아이디, 두 번째 열의 분석 대상이 되는 단어, 세 번째 열에 해당 단어가 사용된 의미 번호, 네 번째 열에 해당 단어가 사용된 문장의 형태소 분석 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실습에 사용할 어휘 의미 분석 말뭉치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이슨 파일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속성으로 아이디, 메타데이터, 도큐먼트가 있습니다. 도큐먼트, 즉 문서 내부의 속성으로는 아이디, 메타데이터, 센텐스가 있고, 센텐스 속성의 값은 여러 문장들로 이루어진 배열입니다. 모든 문장은 동일한 5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이디, 형식, 단어 목록, 형태소 목록, 어휘 의미 식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제 하나의 문장이 어떻게 분석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이디 속성은 문장 고유의 아이디를 값으로 가지고, 두 번째로 폼이라는 속성은 발화 형식을 값으로 가집니다. 이때 개인정보는 name2와 같이 가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word라는 속성은 발화 형식의 어절로 이루어진 객체를 값으로 가집니다. 이 발화에서는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발화 전체가 하나의 어절로 분석됩니다. 각각의 어절은 하나의 객체로 표시되고, 어절의 아이디, 어절의 형식과 같은 속성을 가집니다. begin과 end라는 속성은 현재 읽고 있는 어절이 발화 형식에서 몇 번째 글자로 시작해서 몇 번째 글자로 끝나는지를 나타냅니다. 네 번째로 모핌이라는 속성은 발화 형식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객체를 값으로 가집니다. 각각의 형태소는 하나의 객체로 표시되고, 형태소의 아이디, 형태소의 형식과 품사 태그, 형태소가 속한 단어의 아이디, 단어 내에서 형태소의 위치까지를 속성으로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WSD라는 속성의 명칭은 Word Sense Disambiguation의 약자로 여러 뜻을 가질 수 있는 형태소의 형식, 의미 번호, 품사 태그, 문장 내 시작과 끝의 위치, 그리고 해당 형태소가 포함된 단어의 아이디를 속성으로 가집니다. 어휘 의미 분석 말뭉치가 구조 말뭉치인 이유는 방금 살펴본 것처럼 형태소 분석과 단어 중의성 해소에 대한 구조적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형태소 분석은 어절을 형태소 단위로 분리하고 형태소마다 품사 태그를 붙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휘 의미 분석 말뭉치에서 사용된 품사 태그의 목록은 이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표와 같습니다. 앞서 소개한 예시 name2, 야, 물결, 물결에서 name2는 사람의 이름이므로 체언 중에서 명사에 속하는 고유명사 NNP로 분석되었고,
이름에 붙은 야는 관계원 중에서 격조사에 해당하는 혹격조사 JKV로 분석되었고, 두 번 연속으로 나오는 물결이 기호 중에서 일반 기호에 해당하는 붙임표 SO로 분석되었습니다. 두 번째 구조인 단어 중의성 해서에 대한 정보는 우리말쌤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개설한 우리말쌤은 기존의 사전과 달리 사용자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사전입니다. 2022년 10월 현재 110만 개 이상의 표제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먹다라는 단어를 우리말쌤 누리집에서 검색해 보면 먹다라는 표제어 아래 001, 002, 003 등 의미별로 번호가 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먹다의 의미로 우리말쌤에 등재된 것은 10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어휘의미 분석 말뭉치에 포함된 메신저 말뭉치에 나타나는 것으로는 밥 잘 먹었어용에서와 같이 음식을 뱃속에 들여보낸다는 의미인 002번, 나이 먹어서 그래에서와 같이 일정한 나이에 이른다는 의미인 006번 등이 있습니다. 어휘의미 분석 말뭉치에서 이런 의미 차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했는지는 제이슨 객체의 WSD 속성의 값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밥 잘 먹었어용과 나이 먹어서 그래라는 문장은 모두 먹다라는 동사의 어간 먹, 품사 태그로는 VV를 공통으로 가집니다. 해당 문장의 WSD 속성의 값인 배열에서 워드 값이 먹, POS 값이 VV인 객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먹의 의미 차이는 sense id라는 속성의 값에서 드러납니다. 밥 잘 먹었어용의 경우 sense id의 값이 2번이고 나이 먹어서 그래의 경우 sense id의 값이 6번입니다. 이렇게 어휘의미 분석 말뭉치에서 먹다의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말뭉치 문서 내의 문장을 하나씩 읽으며 먹이라는 어간이 나타나는 것을 골라서 WSD 속성의 값에서 먹이라는 형태소의 sense ID 값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어휘의미 분석 말뭉치를 직접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의 목표는 어휘의미 분석 말뭉치에서 다이어 동사 먹다의 어간이 포함된 문장을 모아서 스프레드시트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모두의 말뭉치 어휘의미 분석 말뭉치 압축 파일에 포함된 제이슨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얻기 위해서는 압축 파일을 풀어서 메신저 말뭉치, 신문 말뭉치, 구어 말뭉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은 먹의 의미와 먹을 포함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스프레드시트 파일입니다. 그러면 파이썬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이슨 형식의 파일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처리하여 엑셀 파일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제이슨 라이브러리와 판다스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라이브러리는 임포트 명령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추가로 코드 실행 과정을 더 편리하게 보기 위해서 tqdm 라이브러리의 tqdm 함수, pprint 라이브러리의 pprint 함수를 가져오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명령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분석 말뭉치의 경우 원시 말뭉치와 비교했을 때 개체명, 어휘의미 등 분석 정보가 추가되므로 파일이 더 큽니다. 어휘의미 분석 말뭉치 전체의 압축 파일을 콜랩 환경에 업로드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여기에서는 메신저 말뭉치에 해당하는 제이슨 파일만 따로 집으로 압축해서 업로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전까지는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해 왼쪽 화면의 폴더 아이콘을 눌렀는데 오늘은 업로드하는 파일명과 진행 상황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google.collab.files라는 모듈을 사용하여 업로드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래의 코드를 실행한 뒤 파일 선택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집 압축 파일의 이름과 제이슨 파일의 이름을 변수로 저장합니다. 만일 메신저 말뭉치가 아닌 신문 말뭉치나 구어 말뭉치를 사용하시는 경우 아래 코드에서 파일명을 바꾸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집 압축 파일 안에 들어있는 제이슨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이 데이터 객체의 자료형은 딕셔너리입니다. 이 딕셔너리에서 임의로 문장을 하나 꺼내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료형을 확인해 보면 타입 함수를 사용해서 결과를 출력했을 때 dict라는 딕셔너리 자료형의 명칭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딕셔너리의 키는 ID, 메타데이터, 도큐먼트 세 가지로 있습니다. 이 도큐먼트 안에 여러 문장이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큐먼트의 0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문서에서 센텐스의 13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문장을 뽑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WSD, Word Sense Disaggregation의 정보가 기분이라는 단어가 센스 ID 1번으로 쓰였고 따르다의 어간이 센스 ID 8번, 먹다의 어간이 센스 ID 2번, 그리고는 두 번째로 쓰인 먹다의 어간도 센스 2번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모핌을 보면 먹이라는 동사가 두 번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딕셔너리의 속성은 ID, 폼, 워드, 모핌, WSD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WSD 속성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말뭉치에서는 중의성을 가지는 단위가 어설이 아닌 형태소로 주어져 있으므로 앞으로 문장을 표현할 때는 모핌 속성을 가져와서 형태소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 살펴볼 다이어는 동사 먹다의 어간입니다. 모두의 말뭉치에 사용된 형태소 분석에서는 먹이라는 형태의 VV라는 품사 태그가 부착됩니다. 분석 대상으로 삼을 어휘의 형태와 품사 태그를 튜플이라는 자료형으로 나열해서 저장하겠습니다. 만일 다른 형태소를 사용하시는 경우 아래 코드에서 먹과 VV의 값을 바꾸어 주시면 됩니다. 앞에 예시에서 살펴보았듯이 각 문장에는 전체 형태소 목록과 중의적인 형태소 목록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현재 읽고 있는 문장에서 먹이라는 형태소가 어느 위치에 출현했고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우선 분석 대상인 먹과 VV를 어휘 형태와 품사 태그로 분리하여 이름을 각각 지어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읽은 문장으로는 도큐먼트의 0번 인덱스, 센텐스의 13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문장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센텐스에 WSD라는 속성이 존재하고 이것은 이 문장 내의 중의적인 형태소 목록입니다. 그리고 모핌이라는 키가 따로 존재하는데 이 모핌이라는 속성의 값은 문장 내의 전체 형태소 목록입니다. 이렇게 WSD와 모핌 속성을 추출한 뒤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우선 현재 읽고 있는 문장의 중의적인 형태소 목록에서 먹에 해당하는 어휘 의미 분석만 추려냅니다. 다음으로는 각 먹이라는 어간이 현재 문장의 몇 번째 인덱스에 대응하는지를 추출합니다. 첫 번째 줄에서는 WSD에 있는 모든 객체에 대해서 이 객체의 워드, 즉 단어 형태가 먹과 같고 POS, 즉 품사 태그가 VV와 같은 경우를 추려내라는 것이 첫 번째 코드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모핌 ID라고 해서 모핌, 즉 형태소의 ID를 찾을 것인데 이 형태소의 ID로는 형태소에 있는 모든 형태소 모프마다 이 형태소의 형식이 먹이고 레이블, 즉 품사 태그가 VV
것을 추려서 먹이라는 어간이 어떤 아이디를 가지는지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프 아이디즈와 WSD의 값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줄에 출력된 것은 5번 형태소에 6번부터 7번까지의 문자로 이루어진 먹이라는 동사 어간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9번 형태소에는 문장의 10번부터 11번 문자에 해당하는 또 다른 먹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 안에 분석 대상 형태소가 여러 번 출현하는 경우 각각을 다른 데이터로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각각의 먹을 밑줄로 치환하는 방식으로 두 환경을 구별하도록 하겠습니다. i번째 인덱스에 대응하는 어휘의미 분석을 하나씩 읽으면서 word라는 속성의 값을 어휘 형태, 그리고는 POS라는 속성의 값을 품사 태그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일반적인 표기 방식에 따라서 형태와 품사 태그를 슬래시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분석된 어휘 의미, 즉 우리말 셈에 등재된 의미 번호가 몇 번인지를 sense id라는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출력에 사용할 형태소 리스트를 초기화한 다음에 모핌즈, 즉 현재 문장의 형태소를 하나씩 읽으면서 제2번째 형태소에 대해서 이 제2번째 형태소가 i와 같은 인덱스를 가지는 경우, 이것은 먹이라는 형태소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먹은 밑줄로 치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형태소 목록에는 먹이라는 형태 자체를 넣는 것이 아니라 밑줄 3개로 이루어진 문자열을 원소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우, 즉 현재 읽고 있는 형태소가 먹이 아닌 경우 어휘 형태를 품사 태그를 label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고 그 두 가지를 슬래시로 묶어서 joint라는 이름으로 저장한 뒤에 모프 리스트, 즉 형태소 리스트에 새로운 원소로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핌 리스트를 join 함수를 통해서 하나의 문자열로 묶어주고 타겟, 즉 현재 분석하고자 하는 단어, 그리고는 sense id, 그 단어의 어휘 의미 번호, 그리고는 센텐스 문장으로는 먹에 해당하는 것을 밑줄로 치환한 전체 형태소를 모아놓은 것을 값으로 하는 딕셔너리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 안에는 먹이 2번 들어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먹의 경우 2번 의미로 사용되었고, 기분에 따라 잘 먹었다, 안 먹었다 해서 첫 번째 먹에 해당한다는 것을 밑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먹의 경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번 의미로 사용되었고, 여기에서는 기분에 따라 잘 먹었다, 안 먹었다 해서 안 먹었다에 해당하는 두 번째 먹이라는 것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시로 살펴본 과정을 하나의 함수로 구현하겠습니다. 아래 코드에서는 분석 대상이 어떤 문장 내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알려주는 함수를 만듭니다. 이 함수가 받아올 것은 딕셔너리 자료형인 센텐스, 그리고는 문자열 자료형인 타겟 모프입니다. 센텐스의 경우 어휘의미 분석 말뭉치에 나타난 문장 단위를 의미하고, 타겟 모프는 분석 대상으로 삼을 형태소, 지금의 경우 먹 VV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함수가 돌려줄 것은 위에서 살펴본 예시와 같이 타겟, sense id, 센텐스 세 가지 속성을 키로 가지는 딕셔너리로 현재 읽고 있는 문장에서 무엇을 분석하고자 하는지, 그 분석 대상이 몇 번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는 문장 전체의 내용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코드를 실행하면 딕셔너리 자료형의 센텐스와 타겟 모프를 받아와서 타겟 모프를 어휘 형태와 품사 태그로 분리한 다음
문장에서 중의적인 형태소 목록을 추출해서 그것이 타겟 단어와 같은 경우만을 추출하고, 다음으로 문장의 모든 형태소 목록을 추출한 다음에 여기에서 분석 대상에 해당하는 형태소만 다시 추려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함수가 반환할 것들을 저장할 리스트를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는 분석 대상과 어휘 형태와 품사 태그가 일치하는 형태소를 하나씩 읽으면서 어휘 형태와 품사 태그를 슬래시 문자로 연결하고 어휘 의미 번호를 추출한 다음 문장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형태소를 밑줄로 대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대로 넣어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만든 함수를 하나의 문장에 적용한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장에 먹이 2번 출현했으므로 2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문장 내에서 2번 출현한 먹의 형태와 의미가 일치하기 때문에 타겟 값 및 센스 아이디 값은 같고, 출현한 위치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센텐스 값은 다릅니다. 즉, 타겟 값은 먹으로 일치하고 센스 아이디 값은 2번으로 일치하고, 그 다음에 센텐스의 경우 첫 번째 먹이 들어가는 자리와 두 번째 먹이 들어가는 자리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활용해서 메신저 말뭉치 전체에서 먹의 용례를 하나의 리스트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코드에서는 코퍼스 전체를 한 문서씩 읽고 각 문서를 한 문장씩 읽으면서 각 문장에 위에서 만든 getWordSense 함수를 적용하면 먹의 출현 환경과 사용 의미를 모두 뽑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만든 리스트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앞에 나온 5개 문장에서는 먹이 모두 의미 번호 2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번 이외의 다른 의미로 쓰인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 프레임의 행들을 의미 번호의 값으로 정렬하여 마지막 5개 문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살펴본 결과 8번 욕을 먹다, 10번 돈을 먹다, 18번 화장이 먹다 등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마지막 5개 문장을 살펴보면 8번 욕을 먹다, 10번 돈을 먹다, 18번 화장이 먹다 등의 의미로 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얻은 먹의 의미별 용례를 엑셀 파일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파일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toExcel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주고, 이 함수를 콜랩의 파일스 다운로드 함수를 사용하여 각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회차 실습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습을 통해 크게 3가지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파이썬에서 제이슨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어휘 의미 분석 말뭉치에서 문장의 형태 정보와 다이어의 의미 정보를 추출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특정한 다이어, 즉 먹다가 사용된 문장을 추출하고 해당 문장에서 먹다라는 단어가 가지는 어휘 의미를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합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데이터 프레임을 앞으로 단어 중의성 해소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스프레드시트 파일로 저장한 것입니다. 오늘 저장한 파일은 이후 6회차 실습에서 다시 활용할 예정이므로 내려받은 파일을 컴퓨터에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회차에서는 원시 말뭉치 중에서 일상 대화 말뭉치를 더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일상 대화 말뭉치에서 완전과 같은 특정 표현의 분포가 발화자의 연령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지 실제로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면 5회차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